안녕하세요. 갈라타운입니다. 프로토로 발매되는 야구 전 경기 세부 데이터와 픽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말 쉬고 돌아왔는데요. 제가 며칠 분석 못했습니다. 종종 말씀드리긴 하지만 주말엔 아직 제가 따로 일하고 있는 게 있어서 여유가 안 나고 있습니다. 아직 전업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하지만 오늘 형님들과 저에게 긍정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영상 안 찍다가 오랜만에 찍고 프리뷰하면 적중률이 꽤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프리뷰 영상 보실 때 왼쪽에 추천 경기 마킹되어 있는 경기들이 좋아 보이는 경기이고, 그리고 또 별표시 있는 게 좋아 보이는 픽인 거 참고하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좋은 프리뷰와 그리고 프리뷰대로 경기 진행되길 기원하면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본 야구 첫 번째 경기는 주니치와 야쿠르트의 경기입니다. 두 팀의 최근 상황 정리해 보자면 야쿠르트는 한신과의 마지막 시리즈에서 홈런 두 방으로 승리 거두고 왔고요. 주니치는 히로시마와의 투수전에서 결국 위닝 시리즈 챙기고 야쿠르트와 만납니다.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주니치는 다카하시가 나오는데 최근 다카하시 흔들리고 있긴 합니다. 직전 등판 한신전에서 7이닝 3실점 기록했고 8월 달에도 실점 주는 경기가 어느 정도 생기고 있습니다. 전반기랑은 조금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는 다카하시인데요.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다카하시가 나온 경기 중 오늘 경기가 가장 높은 배당을 받은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카하시가 야쿠르트 상대로 일단 강하다는 점, 작년 두 경기 진구에서 4실점, 홈에서 두 경기 2실점 기록했고 올 시즌에도 세 경기 나와서 두 경기 무실점, 마지막 경기 2실점 하면서 내려간 기억이 있는 다카시라서 최근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한들 오늘 경기 야쿠르트 상대로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야쿠르트 선발 야우레는 어떤가요? 최근 두 경기는 아주 좋았는데 한신 상대로 6이닝 2실점, 그리고 요미우리 상대로 무실점 기록했었습니다. 그리고 야쿠르트 야우레가 분위기 타는 선수긴 합니다. 잘 던질 때는 확실히 상대 안 가리고 몇 경기 잘 던져주다가 또 털리기 시작하면 누구한테나 털리면서 점수 주고 강판당하는 경기가 연속적으로 보이는 선수인데요. 주니치를 상대로는 이런 야우레의 특징과 상관없이 최근 주니치만 만나면 계속해서 털리는 야우레입니다. 두 경기 연속 4실점씩 기록하고 있는 야우레이고 상대 전적을 빼고서라도 야우레는 이닝을 많이 못 먹어주는 투수입니다. 또 불펜 싸움으로 가면 주니치가 유리하신 거 형님들도 아실 것 같고 야쿠르트는 6회부터 불펜이 나와야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전체적으로 저는 주니치가 다카시가 최근 부진하고 있다지만 훨씬 더 유리해 보이고 배당 이상으로 주니치가 많이 좋아 보이는 경기다라고 보고 주니치 승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한신과 요코하마의 경기입니다. 일단 오늘 포인트는 고시엔으로 온 한신은 정말 강할까요? 이거고요.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한신이 홈에서 승률 자체는 좋습니다. 근데 원래 보통 강팀이면 홈에서 강하지 않나요? 딱히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팀은 아니라고 보고요. 한신의 홈경기 타선의 타율도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고시엔에서 열리는 한신의 투수들의 평균 자책점, 팀 평균 1.8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낮아 보이시죠? 근데 형님들이 아셔야 될 게 고시엔이 일본 야구 경기장에서 홈런치기 가장 어려운 구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신의 선발진의 순수 실력 자체도 좋은 편이고요. 이런 점 등등을 고려하면 홈경기 투수진의 방어율이 낮고 타율이 조금 더 높다고 해서 한신이 고시엔에서 경기한다고 크게 믿을 만한 이유는 없다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이고요. 넘어가서 투수 분석해 보자면 한신 선발 아오야기가 나오죠. 한동안 선발 로테이션에서 빠졌다가 오랜만에 올라온 저저번 주 경기에서 야쿠르트 상대로 6이닝 1실점 기록했었지만 그 경기에서도 많은 피안타와 볼넷 허용은 나아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는 요코하마는 직전 경기에서 상대했던 야쿠르트보다 타격적으로 훨씬 더 좋은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아오야기가 요코하마 상대로 조금 잘한 기록이 있지만 아즈마보다는 잘 던질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털린다 안 털린다 둘 중 하나 꼭 찍어보라고 하면 솔직히 제 생각에는 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요코하마는 아즈마가 나오죠. 아즈마는 먹어주는 이닝부터 안정감까지 확실히 다른 선수입니다. 한신과 경기했을 때도 안타는 조금 많이 맞는 편이었긴 했지만 사실상 한신 타순이 상위 타선을 제외하면 식물인점 그리고 장타를 많이 못 뽑아내는 타선이라서 아즈마를 오늘 경기에서 공략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아즈마가 뭐 피안타율이 조금 높다고 해서 한신에게 약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경기는 요코하마가 유리한 경기다 이렇게 보고 있고 타선도 요코하마가 더 낫습니다. 이 경기 요코하마 승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로시마와 요미우리의 경기고요. 두 팀 직전 경기 둘 다 패배하고 왔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미우리가 조금 더 팀적으로는 나아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요미우리는 직전 경기 패배하긴 했지만 단순한 사고였다고 생각되는 경기력이었는데 히로시마는 딱 자기 안 좋을 때 전형적인 패배하는 패턴을 보여주는 모습이 많이 보였고요. 오늘 경기도 히로시마의 입장에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히로시마 선발 모리시타가 나오는데 형님들 모리시타 어떤가요? 일단 직전 경기 4이닝 5실점한 걸 제외하고 그리고 또 최근 한 달 정도 분위기가 안 좋은 걸 제외하고서라도 요미우리 중심 타선에게 상당한 약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카모토, 사카모토, 카도아키 등등 상대로 거의 피안타율이 4할이고 요미우리에서 1번으로 치고 있는 마루까지 포함하면 거의 1번부터 6번까지 모리시타의 공을 충분히 공략할 가능성이 3할 이상으로 볼 수 있는 타자들이 전부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오늘 경기 모리시타가 다시 한번 털려주지 않을까란 생각이 있고요. 요미우리 선발은 스가노가 나오죠. 7월 중순부터 스가노가 등판한 경기 스가노가 1실점 이상 준 적이 없을 만큼 최근 폼 좋고 요미우리 선발진 중에 그 누구보다도 안정적인 피칭 최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도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경기에서 히로시마를 오랜만에 만나는 이점을 잘 살려서 스가노가 좋은 투구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종합해서 겉으로 보기엔 두 팀 비슷해 보이지만 모리시타가 오늘 경기에서 가지는 약점이 아주 커 보입니다. 이렇게 보고 저는 요미우리 승과 그리고 제 분석이 정확히 들어맞는다면 마인까지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경기라고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남겼네요. 요미우리 승, 요미우리 마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경기 니포넴과 세이브의 경기고요. 최근에 두 팀의 경기를 요약해보자면 우선 니포넴 소프트뱅크전 수입부터 오릭스 상대로 지난 경기 패배하긴 했지만 위닝 시리즈 기록한 니포넴이었고요. 투수진이 최근에는 어느 정도 털리더라도 타격으로 극복해내는 니포넴이었습니다. 반면 세이브는 소뱅 상대로 온몸 비틀기 시전에서 위닝 시리즈 기록하고 왔긴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도 세이브가 전체적으로 좋은 경기를 못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1년에 한 번, 두 번 있을 만한 역전 홈런으로 승리 거둔 세이브였고 그래서 오늘 경기 아직도 저는 세이브에게 큰 기대가 없습니다. 이어서 오늘 경기 프리뷰 해보자면 니포넴은 선발로 이토가 나오는데요. 이토의 상태가 조금 많이 이상하죠. 최근 소뱅과 두 번 만났다지만 소뱅 제외하고서도 세이브에게 4실점, 오릭스에게 5실점 기록하면서 오늘 경기에서 갑자기 무실점 투구할 가능성보다는 평소와 같이 털려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세이브 선발 다카시는 일단 이닝당 2피안타는 깔고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번 말하지만 올 시즌은 9위가 맛이 간 상황이라서 지금 니포넴 타선이 공략 못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선발 둘 다 불안하긴 한데 니포넴 쪽으로 배당이 많이 치우쳤죠. 그래서 니포넴 선발 이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불안합니다. 그래서 세이브의 타선을 믿는 건 아니지만 니포넴 승보다는 이토가 털리는 걸 믿고 기준점도 낮은데 이거 오버 찍고 가는 게 좀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 경기 오버 보고 그리고 배당 낮지만 니포넴 승도 좋아 보입니다. 다음 경기 라쿠텐과 소프트뱅크의 경기고요. 라쿠텐은 선발로 코자 그리고 소프트뱅크는 이시카와가 나옵니다. 라쿠텐 코자 최근 두 경기 세이브와 오릭스 상대로 5이닝 무실점 기록하면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만 소프트뱅크랑은 이번 시즌에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특이한 폼으로 던지는 자완이라서
많이 만나면 많이 만날수록 이론상 약한 선수고요. 그리고 소프트뱅크와의 3경기째 등판에서 마지막 경기에서는 6실점 강판을 당했던 코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 만약에 코자가 퀄리티 스타트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거에 베팅을 할 수 있다면 무조건 없다로 찍을 것 같고요. 최근에 잡았던 팀들도 오릭스, 세이브입니다. 아무리 소뱅이 최근 분위기가 안 좋다지만 최근 만나본 팀과는 수준이 다른 타격 능력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경기 라쿠텐 쪽이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오늘 소뱅 이시카도 최근 2년간은 인상적인 투구도 없고 소환 이닝도 많이 없긴 하지만 최근 1군에 올라와서는 그래도 적은 이닝은 안정적으로 던져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라쿠텐 상대로 좋다 이렇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코자보다는 훨씬 더 잘 던질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이 경기 소뱅 승 찍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아주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닙니다. 찍는다면 만약에 한 부주력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프리뷰 경기고요. 오릭스와 지바롯데의 경기입니다. 두 팀 전부 직전 경기 타선이 힘을 내주면서 승리 거두고 왔지만 최근 전체적인 분위기는 둘 다 안 좋은 상황입니다. 오릭스는 선발로 에스피노자가 나오는데요. 8월부터 에스피노자의 투구 기록들이 점점 우하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볼넷이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연쇄 작용으로 투구수가 많아지면서 이닝도 많이 못 먹고 있는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지바롯데 카리카와랑 정말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카리카와가 직전 경기 세이브 상대로 6이닝 3실점, 최근 기록들에 비해선 가장 안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 당시 경기에서도 삼진도 많이 잡고 또 볼넷은 안 주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는 카리카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상황이라서 저는 지바롯데가 오늘 비벼줄 수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바롯데 쪽이 선발 맞대결에서도 유리해 보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저는 지바롯데 역배승, 그리고 두 팀 타선 2주간 그리고 한 달간 타격감만 보면 많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언더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야구 프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경기 요약해보자면 주력은 투수진의 우위를 가지고 그리고 상대의 투수의 약점이 보이는 경기들인 주니치와 요코하마 이렇게 묶어서 가고요. 부주력은 니포넴 세이브 오버, 그리고 이 경기 솔직히 일본 야구 애매할 때는 주력으로 가져갈 만큼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이토가 불안하긴 한데 세이브 타선 때문에 기준점이 조금 낮게 잡힌 것 같은데요. 사실 이 경기 6.5 이렇게 나와도 할 말 없는 경기라고 생각되고 충분히 세이브가 안 도와줘도 니포넴이 혼자서 오버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부주력에 같이 요미우리 승 묶고 가져갔고요. 넘어가서 국내 야구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SSG와 한화의 경기입니다. 두 팀, 일단 한화는 주말 2연전 LG에게 모두 패배하고 왔는데요. 하지만 그 경기에서 불펜데이로 두 경기 모두 진행했죠. 안 쓰는 투수들만 골라서 대부분 소모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근 한화의 패배는 한화가 못해서 진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반면 SSG는 변명의 여지 없이 못하고 있죠. 직전 경기 롯데 상대로 11득점 뽑아내면서 승리 거두긴 했는데 최근에 투타 모두 부족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SSG입니다. 게다가 오늘 경기에서는 선발까지 차이가 나는 경기입니다. 랜더스는 송영진이 나오는데 직전 경기에서 6이닝 1실점 기록했으나 최근에 송영진이 등판한 6경기에서 전부 팀은 패배했습니다. 그만큼 송영진이 랜더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만큼의 이닝 소화력이나 실력은 없다는 점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상대로는 강한 편이긴 하지만 오늘은 와이스가 더 나은 투수라는 점에서 SSG 쪽을 보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화의 선발 와이스, 제 생각과는 다르게 잘합니다. 일단 흔들릴 때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좋은 지표, 스탯, 구위 모든 면에서 좋아 보입니다. 제가 투구 하나하나를 보면서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지표가 잘 찍히니까 좋아 보이는 그런 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긴 한데 최근 4경기 전부 1실점 이상 준 적이 없고 피안타도 허용이 많이 줄어들어서 오늘 경기 타격감 안 좋은 SSG 상대로 털릴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경기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 하나 승도 좋아 보이고
11.5가 잡힌 언더도 와이스가 호투하면 웬만큼 들어와 줄 것 같아서 언더도 좋아 보입니다. 다음 경기는 LG와 롯데의 경기고요. 오늘 경기 포인트는 롯데가 최근 잘했던 이유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바로 롯데가 잘했던 이유는 타격 때문인데요. 선발과 불펜이 살짝 어디 나간 것처럼 실점 주더라도 롯데 타선이 꾸역꾸역 점수 내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바꿔서 말하자면 이 타선이 죽어버린 롯데는 답이 없다라는 말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현재 롯데는 타선이 다시 아래로 내려 꽂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경기 저는 LG 쪽이 좋아 보이고요. 투수도 임창규가 최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윌커스는 8월 등판 경기마다 평균적으로 3실점가량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지표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윌커슨이 LG와 만나면 등판하는 모든 경기에서 패배했습니다. 0승 4패 기록 중이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팀 차이로 LG가 이길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수진이나 타선 전부 LG가 우위에 있고 LG 승 그리고 LG 마인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NC와 KT의 경기고요. 최근 NC 분위기 안 좋죠. KT에게도 한 경기 졌고 키움에게도 지고 삼성과는 1승 1패를 기록하고 왔고요. KT는 반면에 최근 타격감이 다시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가 지난 주말 한 경기에서 곽빈에게 막히면서 두산에게 패배하고 차원으로 온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경기 이 경기의 포인트는 하투와 벤자민 좋은 투수 2명이 오늘 상대를 하지만 수준 차이가 조금 나는 선발 대결이라는 점. 이유는 벤자민이 최근 성적이 안 좋은 걸 제외하고서라도 NC 상대로 2년간 약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약했던 상대인 손아섭과 박건우 지금은 없지만 그래도 그 이외의 선수들에게도 그리 강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 기록만큼은 안 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트보다는 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넘어가서 NC 선발 하트는 잘합니다. 등판하면 6이닝 무실점 깔고 가는 선수고 KT 타선이 기세를 타려고 하도 또 자완 상대로 강하기도 하지만 이번 시즌에 KT 상대로도 좋았고 하트가 홈런만 안 맞는다면 오늘도 6이닝 1실점 무실점 선에서 끊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 하트 믿고 NC승 보고 싶고요. 어느 후보는 두 팀 후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패스하고 NC 승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프리뷰 경기는 키움과 두산의 경기고요. 이 경기도 각 팀 1선발급 투수들의 매치업이 잡혀있죠. 일단 키움은 헤이수스가 나옵니다. 헤이수스가 직전 경기 NC전 4이닝 7실점 기록하면서 부진하긴 했는데 NC 상대로 헤이수스가 이번 시즌 내내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한다면 헤이수스가 두산 상대로 홈에서 좋았던 기억도 있고 일단 키움에서 11승을 챙겼다라는 것 자체가 이닝도 많이 먹어주고 안정적으로 던져준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두산 상대로 6이닝 동안은 잘 틀어박아줄 수 있어 보이고요. 상대하는 두산의 발라조빅은 어떤가요? 형님들의 보시기에는 어떤 선수인가요? 이 발라조빅이 위에서 꽂는 공들은 많이 위력적이긴 한데 한번 볼질이 시작되면 좀 많이 어지러운 선수죠. 최근 경기에선 4이닝 3실점 기록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헤이수스보다는 부족하긴 합니다. 근데 발라조빅의 특징이 있다면 좌타자들 상대로 생각보다 볼넷을 안 준다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메모장 하단에 보시면 좌완 상대로 출루율 2할 8푼 기록하고 있는데요. 키움에 요새 우타자들이 조금 나오긴 합니다만 사실 키움의 본체는 김혜성을 중심으로 한 좌타 라인업이고 얘네만 어떻게 잘 틀어 막는다면 누가 칠 수 있나요? 우타로 치고 있는 장대영 이런 선수가 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발라조빅도 오늘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호투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경기 무난하게 저는 언더를 보고 싶었는데 기준점이 또 메이저리그에서 나올 법한 기준점이 나왔다 보니까 그렇게 땡기지는 않은 경기입니다. 언더 보고 넘어가는데 주력으로는 좀 그렇고 승패를 또 찍어보자면 키움이 역배 받았기도 하고 헤이수스 믿고 한번 찍어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키움 승과 언더 보고 오늘 프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야구 마무리 요약해 보자면 주력으로는 NC승과 LG승 이렇게 갔습니다. LG승 갈지 마인 갈지 고민하긴 했는데 일반승 1.68배 괜찮지 않나요? 저는 일단 괜찮아서 LG승 찍고 가기로 했고요. NC는 하트 믿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부주력은 솔직히 큰 기대 없이 그냥 갔습니다. 하나 언더 찍은 이유는 일단 승 배당이 너무 낮았고 또 송영진이 상대 전적이 하나 상대로 꽤나 좋았어서 기준점도 높고 SSG 타격도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언더 가져갔고요. 당연히 하나 승도 좋아 보입니다. 기호에 맞게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 키움 두산 언더는 진짜 애매하긴 한데 찍자면 그래도 승패 언오버 중에 언더가 가장 나아 보여서 가져갔습니다. 오늘 프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저녁 메이저리그 프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